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제네시스의 G80 전기차 있잖아요. 일렉트리파이드 G80 그 차를 그 집에서 가까운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에 예약을 해가지고 잠깐 좀 타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전동화가 적용된, 완전 전동화가 적용된 그런 모델이죠. 앞뒤에 모터를 하나씩을 출력이 똑같은, 그러니까 136kW였나요? 그거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가지고 이제 합산 출력이 272kW, 마력으로는 370마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토크는 700Nm, 그러니까 71.4Nm를 가지고 있는 전동으로 구현된 사륜구동인데요. 제가 탈 수 있는 시간이 여러 사람이 이제 하루 동안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시내에서만 잠깐 타보는 정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냥 멈춰 있다가도 엑셀을 조금만 밟으면 금방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속 페달 반응이 신경질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 차의 몸무게가 2265kg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몸무게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발진 가속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제네시스는 휘발유든 디젤이든 정숙성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데다가 얘는 전기차가 갖는 그런 추가적인 정숙성의 장점까지 더해져 가지고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가, 제가 그냥 어차피 차를 이제 스타트를 할 때부터 그 전비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놔두고 시승 마칠 때쯤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브랜드에서 나오는 순수 전기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GV60 있잖아요. 그 차의 퍼포먼스 사륜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는 일단 차의 크기도 더 크고 또 배터리 용량도 더 크죠. 그래서 차의 몸무게에서 한 100kg 조금 넘게 더 무겁더라고요. 이 차가. 이 차는 앞뒤 모터의 출력이 조금씩 낮아요. 그 차가 마력수로는 이제 한 430마력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320kW니까 얘는 272kW니까 차는 더 무거운데 출력은 더 낮은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시내에서는 정말 조용합니다. 이 차를 칠 때 그냥 청각적으로 그냥 알려주기만 할 뿐 굉장히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저 아래쪽에 깔려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무게가 차를 땅으로 향해서 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요철에 대해서도요 그냥 그 무게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평탄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내에서 정숙성은 원래 전기차에서도 그렇지만 얘는 또 더 압강하네요. 원래 이 차가 나오기 전에는 G80에서는 3.5 터보 가솔린, 그게 가장 어떤 높은 출력이잖아요. 걔는 380마력이었는데 이 차는 이제 370마력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내부에서의 서열, 그 서열은 제네시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3.5 터보 가솔린에 그 걔를 더 우위에 놓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계기판에다가 그 구동력 배분 현황을 좀 보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 모드에서도 저번에 탔던 GV60 퍼포먼스 사륜과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속도 아니면 멈춰 있을 때부터 출발한 직후에는 앞바퀴에도 힘을 잠깐 보냈다가 그 이후에는 바로 앞바퀴에서 구동력을 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서만 차를 타는 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차에 쓸 수 있는 금액만큼을 사용할 용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타보시면 바로 계약하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그런 타율이, 계약에 대한 타율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멈춰 있을 때 패드를 한번 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다가 그걸 보여주네요. 지금 내가 설정한 그러니까 3단계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4등분을 한 다음에 4분의 1씩 그 레벨을 채워가고요. 맥스 부분, 그거는 제일 높은 거는
이거를 길게 당길 때에만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군요. 자, 한번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매우 고약한 편인 잠수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오돌토돌 하잖아요. 그런 데서의 승차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차의 유리 부분, 네, 그린하우스라고 하죠. 그쪽에서 투과되는 그런 소음만 잘 막았을 뿐만 아니라 노면 소음도 굉장히 정말 최소한으로 그렇게 틀어 막아 있습니다. 네, 바퀴 굴러간 소리가 나기는 나요. 나기는 나지만, 네,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철을 치고 넘어갈 때요, 엉덩이에 아주 미세하게 톡톡 이렇게 해주는 정도로만, 네, 그 요철을 타고 넘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한번 컴포트로 바꿔볼게요. 근데 아까 에코 모드 때도 그랬는데요, 얘도 앞뒤에 힘을 실기는 하는데요, 조금 더 뒷바퀴 쪽에 약간 더 높은 막대 그래프가 생기네요. 네, 에코 모드랑 마찬가지로요, 출발 직후나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네, 지금도 그렇죠, 보시면 뒷바퀴로만 막대 그래프가 가죠. 근데 지금도 가속을 조금 더 페달을 밟으면 뒷바퀴에 좀 더 높은 칸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뭐 이 잠수교, 네, 여기에서도요, 네, 이 노면 걸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노면 소음 막아내는 거는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차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GAT 이제 내연기관 엔진 모델도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차에는 항상 존재하는 엔진음과 그 다음에 배기음이 있었잖아요. 엔진 GAT는 그거를 갖고도 그렇게 조용했었는데 얘는 그만큼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꽤 수준차가 납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마냥 출렁거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체 성향이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이 차가 도둑은 아니지만 굉장히 절도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내에서 움직일 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네. 또 이 차를 타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당연히 전기차는 전기차끼리의 리그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큼성큼 가격 차이가 있는 전기차끼리가 비교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차가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만큼의 돈을 지불할 그런 용의를 기꺼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저 아래에 있는 가격대에 있는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밑으로는 잘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또 그런 비교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차랑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뭐 수입 브랜드의 이제 내연기관 모델들 있잖아요. 가격 면에서는 그 차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비교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 차들도 타보시고 이 차도 타보시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제네시스 전기차는. 그리고 이 차는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 엔진차의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를 배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그 바닥 부분에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에 앉았을 때 차의 바닥과 그 다음에 시트 사이의 높이가 좀 엔진차보다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제네시스 개발진도 그런 거를 고민을 했겠죠. 바닥은 높아졌는데 실내 공간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답답함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아쉽게도 이 차에는 썬루프 옵션이 아예 없죠. 썬루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붕 부분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갈 때도 상당히 주행감이 고급스럽습니다. 네, 대단히 고급스러워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 이제 시트 등받이가 살짝 조여오죠. 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죠. 네,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보시면은 앞뒤 모터가 동일하게 힘을 올려가죠. 아까 컴포트나 에코 모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가속 특성입니다. 이 차를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가져가서 타보고 싶네요. 어떨지 느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건 나중에를 기약하기로 하고 다시 에코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G80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87.2kWh죠. 그러니까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통틀어 가지고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의 전기차로서의 성능 수준에 비해서는 전비도 또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전을 충분히 해 놓으면 그러면 주행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 보입니다. 차가 상당히 고급차지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요 월드 클래스예요. 네, 국뽕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차 가격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차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많이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다녀보면요 의외로 자주 보이는 차가 또 이 G80 전기차예요. 내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네시스는 이렇게 같은 기능에 대한 경고음도 좀 톤을 다르게 하죠. 제가 아까 차에 좀 하체 움직임이 절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운전할 때 이렇게 차체가 앞뒤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면요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만큼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단 차의 속도가 붙고 나니까는 에코 모드라서 뒷바퀴의 모터로만 가죠. 네, 이렇게 시내에서 정말 어떤 반응의 즉각성, 그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성취감을 좀 줍니다. 네, 가속 특성이. 그런데 또 엄청 조용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차는 순수하게 전기차 플랫폼 베이스로 나온 차가 아니어서 기존의 G80랑 같은 외모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전기차를 찾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그거에 몰표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차의 그 외관에다가 전기차의 장점만을 결합한 차를 원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샤이한 전기차 고려자죠. 네, 그런 분들에게 이 차는 상당히 매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어저께 GV70도 이제 전기차 버전이 공개가 됐죠. 그 차도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이 차가 액면가로 보면은 이제 9천에서 1억 사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돈씨 이론을 또 적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타 보면은 좀 수긍을 하게 되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시내에서의 주행성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지금 요 아주 막히는 구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번 느꼈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딘가에서 뭔가 미끄덩하는 그런 소리를 좀 반복적으로 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리시죠? 이거는 회생제동으로 할 때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주행을 하다가 조금 더 깊이 밟아서 그 모노블록 캘리퍼가 디스크 면에 닿을 때 패드가 그때 내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네, 다른 차도 이렇다면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성능적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이 차를 생각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거를 말씀드리면요, 이 차는 그 GV60의 퍼포먼스 사륜과 다르게 후륜 LSD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모드가 없고요. 그렇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만약에 중시한다면은 이제 썬루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드린 사항들이 또 중요한 고려 사항이시라면 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왜 이렇게 손에서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에 좀 뚫려 있으니까 잠깐 스포츠 모드로 가볼까요? 이거 상당해요. 이렇구나. 언덕이거든요. 네. 이 앞에 경사도 따위는 전혀 네, 아무 상관이 없군요, 이 차한테는. 전기차들이 이런 점이 참 좋죠. 엔진차처럼 RPM을 높여가지고 토크를 빌드업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죠. 네, 그런 점은 한번 전기차에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일인 것. 지금도 들리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지 모르겠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삐욱삐욱 하거든요. G80 전기차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급차들 중에서도 고급스럽기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 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원하실 경우에는 정말 뿅뿅 하는 그런 가속력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성적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행은 대략 17.7km 정도를 했고요. 시내 위주로만 탔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5.5를 보여줬습니다. 발표된 것보다는 높죠. 네, 마침 또 오늘 영상 사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은 점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우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이상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신형 G90가 나왔잖아요. 그 차는 아직 전동화 모델이 없는데 그 차에 전동화 모델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멋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제네시스나 현대 내부 사정은 모릅니다, 전혀. 네, 그런데 이 차를 시내에서 타보니까 이 차도 이렇게 좋은데 G90는 또 얼마나 좋을까. 또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지고요. 머리를 스쳤더니 가름마가 생겼나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네시스 G80 전기차의 정말 겉핥기식의 일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차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